딱 끊긴 거지 그 생각에서. 너 이거 없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순간 진짜 당황했죠. 와 씨, 나 큰일 났다.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입시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 유튜브 이름이 조만두냐. 안녕하세요, 조만두입니다. 제가 드디어 Q&A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영화과 입시랑 방송 영상, 이런 영상 입시에 대한 Q&A 질문도 엄청 문의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아. 자, 우선 첫 번째 질문.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 뭐예요? 바야흐로 작년 12월 달이죠. 탑재됐을 텐데 제 첫 영상이 사실은 그 도쿄 여행을 갔던 영상이에요. 그 삭제가 됐어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이런 거 밟으면 안 돼. 이런 거 밟으면 안 돼. 추락이. 나 앞에 타? 고생하셨습니다. どこ? 긴장 시트벨트. 뭔가 그 전부터 뭔가 막연하게 나 유튜버 해보고 싶다는 꿈을 뭔가 계속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대부분 뭐 나 퇴사하고 나 유튜브 시작할 거야, 나 뭐 100만 구독자 할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도 그냥 뭔가 유튜브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도쿄 여행을 가게 되니까 딱 이때다 하고 지금 유튜브를 한번 무조건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카메라를 사서 촬영을 하고 이제 막 편집을 해봤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뒤로부터 유튜브를 쭉 하게 됐었죠. 알 없는 안경을 왜 쓰냐. 지금도 알 없는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안경을 쓰면은 뭔가 어딘가에 이제 내가 잡혀있다는 느낌? 누가 나를 감싸준다는 이런 안정감이 들어서 이런 알 없는 안경을 솔직히 구라고요.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쓰는 겁니다. 키 몸무게. 키는 182입니다. 182. 구라 아니고요. 182예요. 키는 182입니다. 몸무게 지금 재볼게요. 70.9kg네요. 한 69에서 70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원래 좀 뚱뚱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야구를 할 때는 84kg 정도 나갔는데 야구를 그만두고 제가 살을 한번 쫙 뺐죠. 살찐 상태로 살기 싫다. 약간 나도 변모를 해보자 한번. 다이어트를 했더니 3개월 만에 한 84에서 67까지 뺐으니까는 15kg 이상 뺐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이어트 비결도 알려줄게. 3개월 만에 15kg 감량. MBTI랑 취미가 뭐냐? 어떻게 표현하지? ESTJ. 저를 I로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평소에 좀 많이 조용하고 살이 든 스타일이니까 I가. 근데 E입니다. 취미가 뭐예요? 저는 일단 달리는 거 좋아하고요. 시티 마라톤이라고 이제 서울을 달리는 게 있어요. 그게 막 어디 정해진 로드를 달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가던 길이 아닌 곳을 막 이렇게 뛰어서 가다 보면 막 새로운 동네를 발견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사진 찍는 거 진짜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돈이 없어서 카메라를 구입하지 못했지만 저 카메라를 갖는 게 제 소원이기도 하고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사진 너무 사랑합니다. 외동이냐? 동생 한 명 있고요. 남동생이고 지금 중학교 3학년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야구부 시절 최고 구속 125kg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오버, 3쿼터, 사이드, 언더를 다 해봤어요. 진짜 야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125가 이 사람이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언더니까는 약간 구속? 원래 그렇게 잘하자 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제구파 지구 딱히 좋지 않아.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여자친구는 없습니다. 홍석 여자친구 만들어야죠. 네 근데 크리스마스 다가오고 하니까. 이상형을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에게. 저의 이상형은 약간 배우로 따지자면은 저 신시아 배우 그리고 신예은 배우 진짜 좋아하고 되게 맑게 생긴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너무 포괄적인 단어인데 뽀얗고 청순한 느낌의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생긴 외적인 걸로 따졌을 때는. 성격을 좀 많이 보게 됐는데요.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게 있고 그 좋아하는 걸 정말 최선을 다해서 뭔가 쫓아가는 그런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뭔가 나도 저 사람한테 본받고 싶은 뭔가 멋진 여자? 사투리를 왜 쓰냐? 아까도 보면 사투리를 약간 조금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제 태어난 고향은 이제 서울이 아니라 경상북도 구미라고 있어요. 마이구미 아니고요. 대구 옆에 있는, 대구 바로 옆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살았어요. 부모님도 다 이제 통영 대구 사람이셔서 집에서는 항상 이제 사투리가 들려오다 보니까 저도 그게 익숙해져서 사투리를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투리가 뭔가 멋있잖아요. 블루베리 스무디
왜 유튜브 이름이 조만두냐? 제 어릴 때 별명이 만두였습니다. 얼굴 만두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넙대대하고 통통해가지고 애들 맨날 만두야 만두야 이래가지고, 그리고 제 강아지 이름도 만두였어요. 심지어 조만두라는 그 이름이 너무 포근하고 좋기 때문에 조만두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연애 썰 풀어주세요. 제 혹시 유튜브를 보실 그 저의 전 하나 풀어보자면은 진짜 레전드 썰이 있는데, 저희가 중학교 한창 들어갔을 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가지고 제가 11시간을 사귀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기 전에 연락이 왔어요. 이제 그때 한참 페메라고 하죠. 페이스북 메시지. 전 저 고백을 받았어요. 저가 너무 당황스럽죠. 제가 중1 때 그때 연애 못했어 올렸어요. 연애를 한 번 안 했으니까 알았어 하고 이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그 친구가 약간 꿈에서 나온 거죠. 근데 그 기억이 별로 좋지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자고 일어나서 미안하다, 사귈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던 그런 11시간 꿈나라에서 이제 연애를 잠깐 했던 스토리가 있습니다. 최애 드라마 3편 닭발 같다. 1등 티원 클래스. 저 가끔씩 막 성대모사 하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서 동기부여도 너무 많이 받았고, 새로운 시작은 날 설레게 하지. 이제 실기 보러 갈 때 맨날 그 노래 들으면서 기분 받고, 할 수 있다 민우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내 인생 지금부터 시작이고 난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 거야. 이 대사를 너무 좋아하고, 제 롤모델이 약간 박세로이기도 해서 군대 갈 때 박세로이 컷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해방일지. DP 진짜 재밌죠. DP 시리즈 1, 2. 자, 다음 좋아하는 영화 10편.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퍼펙트 데이즈. 빈 벤더스 감독님의 퍼펙트 데이즈. 똥. 밀리언 달러 베이비도 정말 좋아합니다. 똥. 그랜 토리노라는 영화도 정말 좋아합니다. 똥. 장진 감독님의 아는 여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준호 감독님의 3670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똥. 장항준 감독님의 리바운드. 가와세 나오미 감독님의 앙 단팥 인생 이야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네, 그리고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님의 셔터 아일랜드라는 영화도 좋아합니다. 자비의 논란 감독님의 마미, 네오 소라 감독님의 해피엔드, 그리고 스티븐 달도리 감독님의 빌리 엘리어트도 좋아합니다. 땅. 야구치 시노부 감독님의 스윙 걸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본인의 인생 책이 뭐냐, 오연호 작가님의 부시 파일럿, 나는 길이 없는 곳으로 간다. 제가 야구를 처음에 그만두고 방황을 했었죠. 저도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모르니까, 남들이 잘 선택하지 않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야구를 그만둔다는 길을 선택했으니까는. 근데 그때 이제 정말로 길이 없은 곳으로 가신 분의 이제 에세이를 읽다 보니까는 너무 감명 깊은 거예요. 나도 저렇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 진짜 멋있는 사람이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약간 소설도 좋지만은 에세이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뭔가 이제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책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20살에 가장 하고 싶은 거 3개. 첫 번째, 국토대장정. 빠밤. 최대한 돈도 절약해서 걸어서 일단 해보고 싶습니다. 저 약간 저를 극한으로 몰아넣는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책을 써보고 싶어요, 저도. 다음으로는 영어를 잘하고 싶어요, 저는. 워홀도 나가보고 싶고, 어학연수도 해보고 싶고, 이제 토익도 따서 저는 군대도 카투사를 가고 싶기 때문에. 30살의 너의 모습은 어떨 것 같냐? 일단 결혼 안 했고요. 저는 결혼은 웬만하면 늦게 하고 싶어요. 결혼을 하는 순간 이제 또 가정이라는 행복한 것도 있겠지만은 책임져야 할 게 많고 나를 버려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10대 후반쯤에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어디 프로덕션이나 엔터사나 이런 회사에 뭔가 들어가 보고 싶어요. 뭔가 이 사람들은 왜 잘 됐을까? 어떻게 하니까 이런 잘 됐을까라는 걸 좀 많이 베끼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제 프로덕션을 차리는 게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베끼고 싶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이게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하지 않으려는 것도 오히려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솔직히 상대를 완전하게 이해를 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가 그 사람이 아예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시선으로 이제 이렇게 막 이 유체 이탈해서 이입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해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약간 포기예요. 그냥 대충 포기지 완전한 이해는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너를 뭔가 내가 통제하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그럼에도 그냥 같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본질일 것 같고, 이게 뭔가 꽉 맞는 퍼즐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 상태로 끼워 맞춘 채로 살아가는 게 인간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동선수이던 시절과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제 꿈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운동선수를 했는데 이제 그만두고 왜 이런 진로를 선택했고 어떻게 이런 진로랑 뭐가 도움이 될지, 운동선수 시절에 내
장점이랑. 근데 야구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는 재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왜냐면 저 신체적 재능 정말 없었어요. 달리기도 너무 느리고 점프, 탄력도 너무 안 좋고 진짜 운동을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야구를 못한다는 이유로 이제 살짝 따 아닌 딸을 당했었던 적도 있고, 이제 부모님 너무 많이 싸우셨고 제가 야구를 못해서.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내가 살 길은 노력뿐이다, 노력 아니면 나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너무 어린 나이부터 깨달아 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나는 무조건 이거 아니면 살 길이 없, 노력 아니면 살 길이 없다 해서 쉬는 날에 계속 이제 야구하고 스윙하고 시도하고 뛰고 계속 그렇게 살다 보니까는 그런 루틴이나 이런 꾸준함이 제 가장 큰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인생이라는 게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때 이걸 뭘 하고 이때 이걸 뭘 하고 그런 계획은 전혀 세우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길이 보여요. 저도 그냥 인생에서 멈추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길도 있네 하고 여기로 툭 가고, 이런 길도 있네 하고 여기로 툭 가고, 이런 길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멈추지만 않으면은 인생의 답이 보인다. 다음 질문. 재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해야 할 상태에 놓여있는데 재도전하기가 두렵다. 솔직히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이게 다시 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게 불안하죠. 또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그 좌절감이 얼마나 짜증나잖아요. 그런 걸 마주할까봐도 두렵기도 하고. 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재도전이 두렵다고 안 하면은 거기서 그냥 실패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재도전을 하면은 그래도 재도전이라는 그 상태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도전은 두려울지라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면 좀 힘들 수 있겠지만은 이 인생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은 그 목표만 보고 계속 달려가야죠 뭐. 인생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명예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입니다. 뭐 가끔씩 DM으로 뭐 제가 삶의 원동력이다, 저를 보고 많이 용기를 얻었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게 제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뭔가 저 혼자 이렇게 이루는 성취도 저는 기쁘지만은 남들과 이게 함께해서 이루는 성취는 이제 1+1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 타인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줬을 때 오는 그 기쁨이 저는 제가 혼자 얻는 기쁨보다는 더 의미가 있고 값지고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최종 목표가 이런 굳이 하나의 직업이 아니더라도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자, 챕터 2 입시설에 대해서, 실기설에 대해서 좀 풀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예대 무슨 학과니? 서울예대 방송영상 전공이고요. 영화과 아니고 방송영상 전공입니다. 서울예대는 왜 영화과 아니고 방영 넣었니? 이 질문은 많이 들어올 거를 예상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는데 왜 서울예대 영화과를 안 넣고 방송영상을 넣었냐. 나머지는 다 영화과를 넣었어요. 제가 수시 6개를 전부 다 영화과를 넣었고, 이런 영화랑 영상, 방송이란 거에 구분이 명확하게 나 있지만은 전 둘 다 좋아했어요. 솔직히 정말 둘 다 좋아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대까지는 굳이 사실 영화과가 경쟁률이 훨씬 높기도 하고 하니까 난 둘 다 좋아하는데, 예대는 이제 방송이 있으니까는 예대는 방송 영상을 써보자 한 생각으로 이제 방영을 썼던 거고요. 영화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냐. 우선은 저는 야구를 처음에 그만두고 뭐 쇼핑몰도 하려고 했었고, 엄마가 쇼핑몰 쪽을 하셔서 스포츠 트레이너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었어요. 대학은 전혀 갈 생각이 절대 never 없었고요. 야구를 하면서 친구들을 못 만났으니까는 친구들 만나면서 많이 놀았어요. 친구들 사진을 찍어주고 하는데 그 사진을 찍는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약간 갑자기 문득 이게 빵 맞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들어서 와씨 뭐지? 나 사진 찍을 때 왜 이렇게 기분이 행복하지? 나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바로 엄마한테 얘기했죠. 나 사진 찍을 때 너무 행복하다, 감정이. 내 기분이. 검색을 해보니까 대학교 사진학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대학교에. 오! 사진학과. 나 이거 대학 가면은 진짜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대학 갈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와 이걸로 대학 가보고 싶다 해서 그때부터 전 사진 입시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사진 입시를 한 8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한 사진 입시를 하다가, 사진학원 그때 예비반이었는데 선생님이 사진은 돈 못 벌어 먹는다, 너네 이제 뭐 엄청 악담을 퍼부는 거예요. 약간 불바다다, 할 일이 없다, 너는 취직도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솔직히 그때 쫄렸죠. 나는 돈을 벌고 살아야 되는데 사진에 돈을 못 번다 하니까는 이건 쉽지 않겠네. 근데 나는 카메라 잡는 게 너무 좋고
영상 이렇게 카메라를 할 때 너무 행복하니까 영상 있구나 하고 이제 글로 영상을 넘어가게 돼서 영화과가 또 학과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간 겁니다. 솔직히 많이 놀라실 테지만 저는 영화를 전혀 좋아하지도 않았고 영화를 잘 몰랐어요. 이제 데이트하러 영화관 가서 범죄도시 깔짝 보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그렇게 해서 이제 영화를 좋아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화를 막 보면서 학원에 가면 이제 영화를 뭐 과제를 내줘요. 영화를 뭐 이거 봐라 하고 과제를 내주는데, 그리고 이제 영화라는 거 이게 자기 표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글로 써서 그걸 영상을 하는 작업이고, 근데 그런 게 또 너무 재밌었던 거죠. 저한테 딱 맞았던 거예요. 저는 약간 이게 예술가적인 기질이라기보다 뭔가 그런 걸 좋아했어요. 이제 운동을 할 때부터 작은 마음 한켠에는 저 혼자 이렇게 뭔가 기록하고 일기 쓰고 감정을 표현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런 쓰는 걸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영화라는 매체가 저한테 딱 맞았던 거죠. 이제 카메라도 좋아하고 이런 표현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화에 완전 푹 빠지게 돼서 이제 영화과를 완전히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됐었죠. 입시 기간은 얼마냐? 입시 기간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했으니까 10개월 정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영상 실기설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방송 영상 실기에는 장문, 대본 분석, 그리고 면접 이렇게 총 3개의 시험을 하루에 다 봐요. 장문이라고 하면 이제 방송 매체, 미디어의 이슈나 최강야구랑 불꽃야구의 저작권 이슈나 이제 AI에 관련한 이슈도 나오고 지상파에 대한 이슈, 이런 다양한 이슈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왜 흥행을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여쭤보는 게 장문에 관련된 거고요. 대본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드라마 한 씬, 딱 한 페이지, 한 씬을 줘서 분석을 해요.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떤 걸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이제 방송 영상 전공 같은 경우에는 연출, 촬영, 편집, 음악, 크리에이터가 이렇게 5개의 특기로 나눠져 있는데, 각자의 특기에 맞춰서 내가 이걸 어떻게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지를 교수님들한테 구두로 말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면접을 들어가서 4분 정도 이렇게 시험을 보는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장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탈도 하고 하는데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써보라. 전 장문 공부를 되게 많이 했기 때문에 매일 아침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을 때 저는 입시 준비할 때 릴스 안 보고 뉴스 봤어요. 맨날 미디어 오늘이라는 뉴스에서 정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도 많은 걸 얘기해주기 때문에 수월하게 잘 썼었습니다. 솔직히 장문 잘 썼어요. 그리고 이제 대본 분석에 들어갔어요. 제가 대기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있었어요. 너무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너무 이게 분석을 과대 해석을 해버린 거죠. 없는 거를 제가 상황을 추가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걸 넣으면 진짜 이 상황을 저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발표를 딱 시작을 했죠. 들어가서. 근데 발표를 하는데 교수님이 표정이 점점 일그러지는 거예요. 고개를 막 까딱이시는데 발표를 하면서 목이 좀 안 좋으신가, 오늘 약간 컨디션 안 좋으신가 했는데 계속 이렇게 무슨 오뚜기 마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삘이 안 좋다 했는데 딱 끊긴 거죠, 교수님이. 그래서 너 이거 없는 건데 뭐 하는 거냐?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순간 진짜 당황했죠. 와 씨, 나 큰일 났다. 나 1년 동안 준비했는데 여기서 이거 대본 분석 꼬투리 잡고 이제 탈락한다고? 쫄렸었는데, 제가 이제 연출 전공도 아니고 작가도 아니고 촬영 전공이었는데 왜 굳이 이런 네가 이야기를 추가를 하냐, 촬영 전공의 역할이 뭐냐, 그래가지고 제가 촬영 전공은 이제 연출자의 시선을 이제 시각화해서 이제 담아내는 역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 교수님이 그래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제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이런 걸 하면은 진짜 이 작가의 월권이 아니더라도 제가 하면 너무 정말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 혹시 안 된다면 이렇게 했는데 안돼 이러. 그때 바로 고개를 숙였죠.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몰랐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너무 간절하게 막 발을 동동을 진짜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이 살짝 당황해져가지고 그렇게 큰 거 아니니까는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면접이 이어졌었죠. 그리고 이제 촬영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물어보고 뭐 촬영이 왜 하고 싶냐 이런 거 물어봐서 그때 제가 이제 야구 얘기도 꺼내고 해서 잘라 넘어가다가 한 이론 질문을 3개 정도 받았어요. 3개 연속으로. 근데 이론 질문을 3개 정도 받았는데 이제 종이 울리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큰일 났죠, 이때. 내 얘기 하나도 못했는데 갑자기 종이 울린다고?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4분 동안 그냥 촬영에 이론 얘기하고 그냥 혼나고 집에 간다고? 했는데 갑자기 종이 울리고 교수님이 질문 계속 해주셨죠. 이제 야구에 대한 질문하면서 자기한테 공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투구폼을 보여달라 해서. 그때 이제 바로 이렇게 팍! 교수님 던졌죠. 그러니까 구속 몇 나오냐. 그래가지고 제가
밑밥을 또 깔았죠. 약간 유도리 있게 해야 되니까 제가 약간 근데 구속파는 아니고 제구파여가지고 한 120 몇 정도 나왔다 했는데 갑자기 교수님 비웃으시면서 제구는 좋은 거 맞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제구가 좋지 않아서 좀 찔렸죠. 근데 제가 약간 맞춰 잡는 기교파 스타일이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웃기게 해서 너무 유하게 분위기를 바로 전환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래 면접 시간이 4분인데 저는 7분 정도 면접을 봤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또 한마디를 또 간절하게, 제가 성적도 원래는 야구 그만두고 원래 성적이 8등급이었는데 제가 진짜 열심히 해서 한 평균 3등급까지 끌어올렸어요. 총 성적이 한 5 후반까지 만들었었던 거죠. 2학년 2학기 때 공부를 시작해서 3등급까지 맞아서 최고 2등급까지 맞아본 적이 있는데, 그 얘기를 마지막 한마디에 이제 교수님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거 약간의 꿀팁을 좀 드리자면, 입시 꿀팁을 드리자면, 제가 나갈 때 그때 한창 날씨가 좀 쌀쌀했어요. 갑자기 너무 날씨가 추워진 거예요. 겨울.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교수님도 날씨가 추울 것 같은데, 마지막 한마디 끝내고 교수님 요새 날씨가 많이 추운데 이제 감기 걸리시지 않게 조심하시고 저 3월달에 꼭 뵙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막 되게 약간 귀여운 척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했더니만은 엄청 웃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면접을장을 나왔죠. 근데 저는 제가 붙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기 나중에 한번 여쭤봐야겠지만은, 비결이라기보다 붙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진짜 간절함? 너무 간절했어요. 제가 그날 유독 면접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말들만 하고 나왔는데도 너무 간절했어서 그때 막 발을 계속 동동 구르고 눈이 엄청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제스처도 막 엄청 많이 하고 너무 간절함이 그게 보였는데, 그런 거를 보고 뽑아주신 게 아닐까라는 자그마한 추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라는 질문이 왔는데, 저는 그게 너무 간절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준비하는, 저보다 영상을 잘하는 분도 정말 많을 테지만은 솔직히 이제 영상 입시에서 진짜 네가 잘 만드는 거를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배우고 싶고 간절한지를 보고 뽑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간절함을 제 무기로 삼고 가서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문. 영어과 입시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냐? 제가 딱 말해드릴게요. 영어과 입시는 솔직히 고3 3월부터 시작해도 실기학원을 3월부터 다녀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3월부터 다녀도 돼요. 그 전까지 내신, 무조건 내신. 진짜 굴 아니고. 내신이 안 중요하다고는 말을 하는데, 저는 솔직히 내신이 낮아서 좀 불안했던 경험도 있고 쓰지 못한 학교도 많아요. 이게 학종으로 가는 것도 있고, 충실대나 이런 학교는 또 내신을 인서울 4년제는 내신을 또 많이 보기 때문에 내신이 안 중요한 학교도 물론 있지만은 내신을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신은 진짜 다다익선이에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이시라면 저한테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실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그때 제발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영화 많이 보세요. 진짜 제발 좋아하는 영화를 찾아가고 나의 가치관을 확립하는 게 중요하지, 그때부터 뭔가 이런 입시라는 틀에 갇혀서 해버리면 진짜 너무 안 좋습니다. 학원 다니는 거 절대 비추고요. 돈 아까워요. 진짜 돈 아까워요. 학원 다니지 마세요. 다니지 말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영화가 뭔지 진짜 그냥 집에서 편하게 영화 보세요. 그냥 딱 틀어놓고 재밌네 해서 끝나지 말고 나는 이게 왜 재밌지? 나는 어떤 부분이 재밌지? 나는 어떤 연출에 이게 매력이 가고 눈이 혹하지? 이런 거를 이제 노트북에 하나하나씩 다 기록해보세요. 저는 저 메모장이 있는데 이런 곳에 다 기록을 했거든요.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난 이게 왜 좋았고, 이 대사가 왜 좋았고, 이 장면이 왜 좋았고,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고, 이런 거를 계속 영화를 보면서 기록했어요. 근데 영화 입시라는 게 영화를 많이 보는 건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게 좀 많이 약점이었어요.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다 보니까 영화를 많이 못 봤던 게 제 약점이었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했을 때 하루 영화를 3편씩 봤어요. 저는 하루 영화를 몇 편씩 봐야 되냐라는 질문도 하시는데, 저는 처음에는 3편씩 봤고요. 너무 안 봤다 보니까는 저는 솔직히 뒤로 갈수록 잘 안 봤어요. 한 일주일에 한 4편씩 그 정도로 봤지. 왜냐면 드라마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행하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후반에는 이제 드라마 2편, 영화 1편 이런 식으로 하루에 봤던 것 같고, 초창기에는 영화 한 3편씩 봤던 것 같아요. 진짜 힘들어서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제가 원래 막 뛰어다니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이 영화를 볼 때는 진짜 가만히 앉아서 봐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 게. 그래서 진짜 막 보다가 중간에 끊고 좀 쉬었다가 끊고 보고 쉬었다가 보다가 자고 막 이렇게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막 학원에서 뭐 네가 이 영화를 봐라 해서 보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처음에는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추천을 받는 게 좋겠죠. 영화를 잘 모르니까는 추천을 받고 한번 봐보고 내가 이런 깔이 맞네? 이런 깔이란다. 이런 느낌의 영화가 좋네 하면 이제 그 감독의 영화를 더 찾아보든가 비슷한 영화를 더 여쭤본다든가 주변 지인들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영화의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권장드리고 싶은 건 경험을 많이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공부도 중요하지만 영화과는 진짜 이런 삶의 경험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9년 동안 야구를 했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이 그냥 공부만 하는 경험도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이런 뭔가 여행도 다녀보고 진짜 하고 싶은 거 그냥 해보고 저는 그냥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걸어서 서울에서 바다까지 인천 앞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들어서 직접 실행을 해봤고요. 걸어서 바다까지 갔고요.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해서 길거리 상담소를 차려본 적도 있고요. 그냥 지하철 1호선에서 하루 종일 공부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궁금해서 그런 것도 해본 적이 있어요. 진짜 이런 것처럼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 다 해보세요. 진짜로. 입시 준비는 학원 같은 거는 고3 때부터 해도 늦지 않으니까 1, 2학년 때는 진짜 경험 많이 쌓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글을 많이 쓰세요. 에세이 같은 거 쓰면 좋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그런 걸 찾기 위해서 1살 때부터 기억을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되짚어서 에세이를 썼거든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사건을 겪고 자랐고 그래서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이 되었고 이걸 아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영화과 입시에서는 지겹더라도 에세이를 쓰는 걸 좋다고 생각하고 책을 무조건 많이 읽으세요. 하루에 30분이라도 읽으세요. 그렇게 조금씩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어야 돼요. 넌 어디 다녔냐? 12월부터 3월까지 스토리아트를 다녔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레슨 포케아트를 다녔습니다. 둘 다 되게 유명한 학원이에요. 학원 영화 입시계에선 되게 유명한 학원, 대형 학원인데 저는 솔직히 이런 대형 학원을 비추합니다. 제 학원 선생님 이거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학원 선생님이 싫다는 말은 아니고요. 학원 시스템이 좀 뭔가 저한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솔직하게 저희 구독자님과 이제 영화과 입시를 하실 분들 위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대형 학원은 솔직히 비추긴 한데 일단은 이 영화 입시를 처음 시작할 때 대형 학원 다니는 건 추천이에요. 왜냐면 이런 거기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런 영화 입시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고 거기만큼 또 알려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런 입시란 체계에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학원을 다니는 걸 추천해요. 근데 언제까지? 딱 7월까지만 다니고 그 뒤로는 혼자 준비하거나 가외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는 막 이게 미쳤어가지고 막 쌤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막 밤늦게 연락하고 쌤들한테 가서 막 여쭤보고 이렇게 해서 막 뜯어냈던 스타일이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면은 과외를 해야 됩니다. 그 입시생의 태도가 보이거든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개성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뭔가 나만의 고유한 것이 있고 했는데 학원에 가서 그런 고유한 것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잃는단 말이죠. 나의 개성을. 진짜 딱 봐도 이제 누군가 가르쳐 준 것처럼 하는 그런 티가 나요. 이게 어쩔 수 없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근데 그런 게 한 10년, 20년 교수를 하신 분들의 눈에는 딱 보이는 거예요. 딱 봐도. 이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독학을 하는 것도 저는 무기가 될 수 있다. 대신 좀 쉽진 않겠죠. 정보를 얻는 거나 하는 거에서. 독학을 하면서 이제 나의 고유한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세이를 쓰고 이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를 찾고 영화를 직접 찍어보고 하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면접 가서 할 말도 많이 생기고 오히려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좋은 차별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아프지?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영화를 많이 찍어봐야 하는지 영화를 찍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교수님이 내가 영화를 찍어본 걸 본 것도 아니고 근데 찍어보면 좋은 게 찍어봤을 때 진짜 그 확고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도 처음 찍었을 때 나도 그냥 막연하게 영화를 생각했지 찍었을 때 진짜 영화를 하고 싶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찍어보는 거 강추합니다. 특히 지금 늦지 않았어요. 1, 2학년 전 3학년 때 찍었어요. 심지어 3학년 6월에 찍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영화 동아리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전 직접 제가 모집을 했어요. 왜냐면 야구를 했기 때문에 야구 동아리였어서 영화 동아리 없어서 제가 찍을 사람을 모집을 했어요. 이 정도로 뭐 발품 밟고 뛰어야 돼요. 진짜 간절한 이런 것도 보여드리는 거 내가 진짜 하고 싶어서 난 뛰었다. 발로 뛰었다. 그분들 영화를 너무 하고 싶어서 진짜 그 정도로 영화라는 게 솔직히 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좀 뭔가 이제 글을 써보고 그냥 카메라 갖고 와서 그 상황 재현하면서 찍는 게 그게 영화이기 때문에 솔직히 그 퀄리티는 안 좋겠죠. 근데 이렇게 해보는 것 자체가 저는 입시 때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면접 준비는 어떻게 하냐? 면접 준비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면접지를 써서 외우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절대 외워지지 않습니다. 저도 한창 초창기 때는 엄청 달달 외웠어요. 막 면접지 막 쓰고 달달 외우니까는 모의 면접을 하는데 너무 긴장되는 거, 이거 좀 틀릴까봐 손이 달달 떨리고, 그리고 한 토시를 틀려버리면 이게 뇌정지가 와요. 나 이거 틀렸는데 하면서. 절대 외우지 마시고, 에세이를 쓰라는 말이 그겁니다. 일단 내가 누군지 알면은 면접장 가서 그냥 답이 스르르 나와요. 그냥 그게 나기 때문에. 그게 나니까 나를 보여주는데 왜 외워야 돼? 이게 나를 설명하는데 나를 왜 외워야 돼?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진짜로? 그냥 나를 말하고 오면 되는데 나 굳이 왜 외워야 되지? 그래서 저는 초반에는 긴장이 됐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저를 알면 알수록 면접이 재미있었어요. 면접이라는 게 되게 그냥 나에 대해서 그냥 교수님들한테 소개하고 오면 되는 거니까, 나라는 상품을 뭔가 판매하고 이제 세일즈맨이 돼서 하면 되니까 그게 뭐가 떨리지? 그냥 오히려 약간 설레는 마음? 이게 어필하고 싶다. 그런 긴장이 있었죠. 이걸 어필을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긴장이 있었는데 면접이 떨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에세이를 쓰고 나를 아는 것이 일빠따다. 영어과 내신은 한 몇 등급 정도 돼야 되냐? 이거 진짜 질문 많죠. 저는 내신이 6.00이었습니다. 총 합해서 국어, 영어 이런 거 아니고 6.00. 왜냐면 평균을 끌어올렸다 해도 이게 아무래도 이게 평균이다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내신은 몇 등급인 게 좋냐? 전 4등급 추천드립니다. 4등급이면은 평균이 4등급이에요. 영어과 입시 내신은 평균이 4등급이고 높으면은 3등급. 그리고 낮으면은 저처럼 이제 6등급. 7, 8, 9는 힘들어요. 진짜 안 돼요. 7, 8, 9는 절대 안 되고 무조건 끌어올려셔야 되고, 진짜 낮아도 6등급. 근데 제가 영어과는 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입시랑 그리고 학업 병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와 끔찍하다. 제가 5월 초 겨울 2월 달에 입시를 그만두려고 했었어요. 그때 어떤 거죠. 아까 재도전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내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이게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입시를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이게 특히 공부 입시는 하면 나오잖아요. 근데 영어 입시는 내가 해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죠. 저는 딱 보이는 결과물이 아니라서 이게 너무 두려워서, 노력이 휘발되는 순간이 또 맞아야 되는 게 너무 두려워서 부모님한테 입시를 안 하고 싶다. 그냥 나도 그때는 살짝 철이 없어. 대학을 안 가면 안 되냐? 그냥 이런 얘기하고 막 나도 여행 유튜버는 하고 싶다. 한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때 한참 그런 게 많았어요. 그때 뭐 고3인데 이제 자퇴하고 세계 여행을 떠납니다. 이런 유튜버도 많아서 나도 그냥 한참 잘 몰랐어. 나도 그냥 무작정 그런 거 하고 싶다. 대학을 무조건 가라.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저를 잡아주셨던 거죠. 대학은 무조건 가야 된다. 네가 고등학교에서 보는 이런 시선과 대학교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말 두고 억지력지해서 그냥 시작을 했었죠. 근데 입시를 하면서 정말 힘든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죠. 맨날 면접 가서 막 탈탈 털리고, 쌤들 이렇게 하면 너 대학 못 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 힘들었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뭔가 버텼던 방법은 내가 이 영상을 처음 시작했을 때를 계속 떠올렸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영상을 좋아서 시작을 했으니까는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계속 간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뒤에 이어지는 질문이랑도 연관이 있는데,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입시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한 명의 창작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어야 되지, 대학교 1학년이 되기 위한, 입시생이 되기 위한 과정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진짜 한 명의 영화 감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계속 영화 감독이 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영화 감독이 되려면 영화를 많이 봐야 되고, 그냥 글도 써봐야 되고,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알아야 되고, 그게 영화 감독이 되고 싶은 과정이지, 입시생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그게 너무 괴롭거든요. 근데 입시를 준비하면서 그래, 나는 이건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과정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훨씬 입시가 뭔가 수월해지고 편안해지고 뭔가 재미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헤쳐나가는 방법, 진짜 저는 가끔씩 여행도 떠나고 했어요. 이게 너무 숨통을 쪼으려고 안 해도 돼요. 영화과 입시가 진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긴 한데, 그렇게 막 국영수처럼 하루 종일 뭐 순공 10시간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여행도 다니고 뭔가 친구도 만나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를 찾아갈 수 있는 거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또 찾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좀 뭔가 외부적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입시라는 틀 안에 절대 갇히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막
하지 않아도 돼요. 영화를 입시를 시작하는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이 왔는데요. 이게 약간 지금 막 입시를 시작하려는 저의 후배님들이 되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입시 준비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마지막 말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처음 돌아간다면은 저는 일단 뭐 더 많이 경험을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여행도 진짜 많이 다녀보고 무일푼으로 떠나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도 많이 찍어볼 것 같고, 더 많이 찍어볼 것 같고, 이야기도 많이 써볼 것 같고, 처음부터 이 마인드를 가지고 살 것 같아요. 나는 영화 입시생이 아니라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한 창작자다, 영상을 만들기 위한 창작자다, 그렇게 저는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학원이 너무 이렇게 불안해서 계속 다녔거든요. 뭔가 나만 학원 안 다니면 뭔가 다른 애들은 학원 다니는데 뒤처지고, 뭔가 떨어지면 학원 안 다녀서 떨어진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계속 다녔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의 Q&A 끝! 또 질문이 있다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글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입시 화이팅! 자, 오늘 9월 22일 월요일이고 첫 시험 5일 남았습니다. 화이팅!